어떤 나라가 존재하는데 몇 분만 걸으면 유럽연합의 영토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2975년에 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인류는 겨우 21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로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된 모로코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나라는 현대적이면서도 고대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기이하고 혹독하며 예측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신비를 해독하고 탐험의 사고를 깨우는 곳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다음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번호 1, 0, 2의 영토 간의 교차점, 모로코 북부 해안의 서면, 반대편 스페인의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연결된 가장 좁은 거리는 단 14km에 불과합니다. 이는 많은 대도시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믿기 힘든 지리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유럽 영토가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모로코 본토에 완전히 둘러싸인 세우타와 멜리아라는 두 자치 도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6m 높이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당신은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의 보안 검문소를 지나기만 하면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지 않고도 유럽 연합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2500km에 달하는 해안선의 특권은 모로코를 이 지역의 거대한 습기 필터로 만들었습니다. 4100m가 넘는 투브칼 산맥은 일본의 후지산보다 거의 400m 더 높은데 이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모든 습기와 먹구름을 차단하는 성벽 역할을 합니다. 서쪽 경사면에 쏟아지는 물은 푸르고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내며 이상적인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산의 동쪽 경사면을 넘기만 하면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고 온도는 50도까지 치솟아 지구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이 펼쳐집니다. 사막과 낙타만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곳은 바로 3200m의 고도에 위치한 오우카임에 된 스키 리조트입니다. 두 대양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수증기가 높은 산맥에 부딪혀 모로코의 10%를 울창한 숲으로 변화시켰습니다. 44,000제곱킬로미터의 녹지 면적은 덴마크나 스위스 전체 영토보다도 크기 때문에 모로코는 어떤 목재도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100%의 장작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인병에 사용되는 코르크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5성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병은 이 검은 대륙의 숲에서 생산된 코르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 2. 아프리카 중심의 백인 인구, 모로코 국경을 넘는 순간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마치 북유럽에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아프리카를 언급하면 우리의 뇌는 즉시 검은 피부를 가진 부족들과 태양 아래에서 타는 듯한 더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메디나의 활기찬 시장을 둘러보면 80%에서 90%가 밝은 피부를 가진 군중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족은 4000년 이상 전에 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그들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체형은 일반적인 아프리카 인종적 특성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들은 높은 코와 날카로운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밝은 색의 머리카락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사람들처럼 푸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베르베르족 사람의 사진을 사하라 이남의 나이지리아 사람과 나란히 놓는다면 누구도 그들이 같은 대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민의 일정을 보면 이 커뮤니티는 자신만의 시간 기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세 가지 달력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국제 양력은 상업을 위해, 이슬람력은 종교를 위해, 그리고 베르베르 전통 달력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 21세기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베르베르족은 공식적으로 2975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잘못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시간축은 인류의 나머지 부분보다 거의 1, 0년 앞서 있습니다. 이는 수십 개의 강력한 제국이 태어나고 팽창하며 완전히 무너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고대의 시간축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기술을 소비하는 방식은 많은 선진국들을 능가합니다. 인구 전자판을 살펴보면 모로코의 인구는 약 3,6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통신 중계기 시스템은 매일 4,400만 대 이상의 모바일 전화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갓 태어난 아기나 아틀라스 산맥의 노동에 지친 노인도 한 대 이상의 전화기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보유 비율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보다도 높습니다. 번호 3. 북아프리카 여성과 철의 법칙. 모로코 여성들은 아랍과 베르베르 원주민의 완벽한 유전자 혼합 덕분에 매우 날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깊고 큰 눈, 높은 광대뼈, 그리고 짙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100%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보수적인 관습은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의복으로 강요하며 오직 눈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만 남겨둡니다. 이러한 대조는 이상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미녀의 숲 한가운데 서 있지만 시각은 회색 천혜층에만 부딪힙니다. 이슬람 여성들이 단순히 순응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깨는 것은 폐지에 위치한 알카라우인 대학교의 존재입니다. 서구 세계가 여성의 교육권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인 반면 899년, 즉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설립되기 200년 이상 전에 한모로코 여성이 이 지적 제국의 기초를 직접 세웠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이곳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당신은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고등학문 기초, 우리가 하버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존경하는 그 기초는 사실 북아프리카의 한 여성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지식의 선두주자와는 반대로 두려운 것은 비싼 다처 계약입니다. 이슬람 샤리아법은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듣기에는 왕의 특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로코 남성들에게는 무거운 재정적 형벌입니다. 남편은 100%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한 개의 벽돌, 한 푼의 물질, 심리적 돌봄의 매 순간까지도 4명의 아내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한 아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면 남편은 끔찍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모로코에서 다처제 비율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어로만 존재하는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40일의 흰색 형벌은 그들이 생과 사가 갈라질 때까지 따라다니는 마지막 구속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전통적인 압력이 즉시 과부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합니다. 그들은 40일 밤낮 동안 전부 흰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흰색은 순수한 의미를 잃고 이 여성들이 애도 기간에 있으며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인식할 수 있는 방송 신호로 변합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사회적 규칙으로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관습의 억압이 그들의 삶 주위에 항상 떠도는 유령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모로코 여성의 궁극적인 특권은 그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맡을 때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이슬람은 남성의 뇌에 강력한 교리를 주입합니다. 천국은 어머니의 발 아래에 있다. 이 철학은 가장 강력한 남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자식으로 변모시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불만스러운 눈썹 하나가 100만 달러의 비즈니스 계약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결혼부터 투자까지 모든 중대한 결정은 어머니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즉시 무산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여성들은 거리에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가족의 모든 혈맥을 조종하는 왕과 넘는 여왕입니다. 번호 4. 기괴한 전통 음식들. 먼저 모로코의 야시장에서 당신의 청각과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거대한 달팽이 수프가 끓고 있는 냄비입니다. 프랑스식 에스카르고의 기름진 맛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수천 마리의 육지 달팽이를 여러 가지 허브와 함께 삶아 짭짤하고 진흙 내음이 나는 국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술안주로 먹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수프를 마시는 이유는 감기와 열을 즉시 없애주는 자연 항생제라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맛은 끔찍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로 검증된 약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내장 코너입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희미한 흰색의 삶은 양의 뇌가 담긴 쟁반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더 강렬한 것은 구워진 양의 머리가 통째로 접시에 던져져 턱과 혀, 두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음식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마치 음식이 당신을 삼키려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길고 검은 소시지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소나 양의 비장이며 고기와 향신료로 꽉 채워져 기름에 튀겨져 연기가 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빈배에게 진정한 용기의 도전입니다. 모로코의 요리를 세계 지도에 각인시킨 음식은 타진입니다. 이것은 재료의 이름이 아니라 원뿔 모양의 점토 냄비의 이름입니다. 이 구조는 사막에서 물 부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고기와 채소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꼭대기에서 응결되어 다시 아래로 떨어져 끝없는 순환을 만듭니다. 추가물 없이 천천히 조리하는 이 과정은 모든 근육 구조를 부수어 가장 질긴 고기조차 부드럽고 향신료가 스며든 걸작으로 변하게 합니다. 타진 옆에는 항상
거대한 쿠스쿠스 접시가 놓여 있으며 이는 작은 미라리 스펀지 역할을 하여 진한 국물의 수분을 흡수해 매주 금요일 전통적으로 가족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버버리 위스키라는 중독은 현지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액체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신선한 민트와 혼합한 녹차를 미친 듯이 소비하며 상업회의 테이블에서 길거리 작은 카페까지 그 속도는 빠릅니다. 이곳에서의 차 만드는 예술은 하나의 공연입니다. 차를 따르는 사람은 차 주전자를 높이 들어 물을 컵에 쏟아 공기를 밀어넣어 두꺼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거품이 많을수록 주인의 환대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점은 비록 여성이 모든 주방일을 맡고 있지만 민트차를 만드는 의식은 오직 남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점은 금지된 발효 포도밭에 있습니다. 비옥한 땅은 모로코를 연간 4천만 병의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기계로 만들어 유럽의 유명 와인 생산 지역과 맞먹는 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좀처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슬람 샤리아법은 알코올 음료 소비를 금지하며 이 모든 와인은 수출용으로 전환됩니다. 모로코의 거리를 걸으며 맥주 한 병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프리카의 와인 금광 위에 살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번호 5. 독특한 교통규칙. 검은 대륙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바람을 가르는 기계 알보라큐는 낡은 버스에 대한 모든 편견을 불식시키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모로코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0억 달러짜리 거대한 기계는 시속 320km에 달하는 속도로 운행되며 이는 직선도로에서 F1 슈퍼카의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이 기차는 항구 도시 탕헤르에서 경제 수도 카사블랑카까지의 340km 거리를 물어뜯어 이동 시간을 거의 5시간에서 단 2시간 10분으로 단축시킵니다. 이 실제 속도는 유럽의 오래된 철도 노선들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곳의 택시 네트워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채로운 암묵적인 규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PTT 택시 소형 택시는 각 지역에 맞춘 색상 코드에 따라 운영됩니다. 카사블랑카는 선명한 빨강, 라바트는 파랑, 마라케시는 황토색입니다. 이 택시들은 절대 도시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주간 여행을 원한다면 그랜드 택시 대형 택시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로코의 교통법규는 고전적인 혼잡을 허용합니다. 4인승 세단에 6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의 2명은 운전사와 좁은 공간을 나누어야 하며 뒷좌석의 4명은 마치 정어리 통조림처럼 서로 밀착해 앉아야 합니다. 모든 현대 기술이 무효화된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없는 도시인 페스엘바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9. 400개가 넘는 구불구불하고 어두운 좁은 골목들은 공간을 고갈시키고 가장 비싼 자동차나 오토바이조차 쓸모없는 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이곳의 수송 네트워크는 특별한 군대에 의해 운영됩니다. 당나귀와 노새입니다. 쓰레기, 냉장고, 타일, 식품 등 모든 것이 이 4발 달린 트럭에 의해 무겁게 운반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벽에 얼굴을 밀착시켜야 하며 겨우 어깨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서 이들을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곳 정부가 당나귀에게 번호판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지 궁금해지는데 만약 이 군대가 없다면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심장은 즉시 멈출 것입니다. 번호 6. 흑마법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 무서운 기분이 당신을 감싸는 것은 마라케시의 전통시장 소키 깊숙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슬람교가 모든 형태의 마법을 절대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는 수십 개의 가게가 말라비틀어진 카멜레온의 시체, 줄무늬 뱀의 가죽, 동물의 발톱, 그리고 악취가 나는 약초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근원은 CL, 일부 원주민의 강한 흑마법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사랑의 부적, 재물의 부적, 심지어는 적을 저주하기 위한 재료를 사기 위해 수천 디르함을 기꺼이 지출합니다. 관광의 화려한 외관 뒤에서 모로코는 운명을 조종하는 힘이 일반 상품처럼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거대한 지하 경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은 이곳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신화에서 연기로 만들어진 어두운 영혼인 쥐인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뜨거운 물을 싱크대에 붓거나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기 전에 항상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하수구는 자인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경고 없이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은 이 악마들이 화상을 입게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은 미친 듯이 복수하여 몸에 들어가거나 질병을 퍼뜨리거나 가족 전체에게 극심한 불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모로코에서는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은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달콤한 칭찬입니다. 너무 뚱뚱한 아이들이나 너무 화려한 집을 칭찬하는 것은 악의 눈을 불러오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무의식적인 질투에서 발생하는 살기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 앞에 KMSA 파티마에 손 기호를 걸어두고 벽을 파란색으로 칠하거나 목의 은으로 만든 부적을 착용합니다. 이 손의 영적 힘은 악마의 악의 눈을 무디게 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연히 부적을 만드는 수공의 산업을 결코 고갈되지 않는 금광으로 밀어넣어 믿음이 영적인 무게를 지닌 반짝이는 장신구로 구체화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탈출은 현대의학이 정신질환 앞에서 무력할 때의 마지막 치료법입니다. 사람들은 라이라, 그나와, 지이나와 사람들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에 의지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음양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의식을 무너뜨립니다. 밤새도록 드럼의 격렬한 리듬과 금속의 소리, 크레이키비에스가 연기나는 공기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환자는 최면 상태에 빠져들고 경련을 일으키며 통제할 수 없는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체력이 고갈되어 바닥에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극한의 신체적 충격을 겪은 후 악령들이 쫓겨났다고 여겨지며 깨끗하게 정화된 몸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관계의 미세한 경계입니다. 번호 7. 절대 권력과 왕실의 거대한 자산. 모로코에서 왕은 단순히 왕좌에 앉아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3,600만 국민의 신자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에 당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모하메드 6세 왕은 21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있고 부유한 군주 목록에 올려놓아 유럽의 많은 오래된 왕실의 자산을 훨씬 초월하게 됩니다. 사실 모로코에서는 정치적 권력과 재정적 힘이 하나로 융합되어 침범할 수 없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지출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극도의 사치입니다. 그들은 모로코의 고풍스러운 저택부터 프랑스의 호화로운 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화려한 궁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50도에 달하더라도 이 궁전들은 항상 17도에서 유지되도록 거대한 에어컨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왕의 속도에 대한 열정은 4억 달러에 달하는 600대의 희귀 슈퍼카 컬렉션과 9천만 달러 이상의 값비싼 개인 제트기 보잉 747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사치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그들이 왕조의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는 방식입니다. 후계 세대의 역량은 무라리 하산 왕자의 이미지에서 일찍이 드러났습니다. 12세 때부터 이 젊은 왕자는 철의 원칙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고위 관료나 군 장성이 전통 의식에 따라 그의 손에 입맞춤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행동은 국제 언론에 강력한 변화와 현대적 사고를 지닌 미래의 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구시대의 장벽을 허물고 21세기 모로코 왕실의 모습을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모하메드 6세 왕이 이슬람 역사에서 수천 년 된 선례를 스스로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왕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다처제를 포기하고 군주의 절대적 특권을 내려놓고 한 평범한 여성을 유일한 왕비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혁명은 보수적인 편견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왕을 신권 국가의 중심에서 진보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집중이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번호 8. 종교 전제의 그만. 벽에 걸린 사진을 조롱하지 마세요. 그 유리 뒤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한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국왕은 극히 드문 이중 특권을 쥐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신자들의 지도자라는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이는 교황과 국가 원수의 권력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불가침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왕의 초상화는 길가의 허름한 찻집부터 가장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까지 100%의 공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진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찢는 행위는 즉시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감시 카메라 시스템으로 3,600만 인구가 신민이자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샤리아법의 족쇄는 이 숨막히는 권력 기계에 윤활유를 제공합니다. 99%의 인구가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숫자는 헌법과 전체 법률 시스템이 고대 이슬람 샤리아 법칙에 따라 형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사회 관습은 개인의 모든 행동을 조여오는 강철 집계로 변모합니다. 특히 동성애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위반자는 즉시 3년에서 5년의 징역형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실 모로코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종교적 신념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경계를 넘는다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평생의 자유와 명예입니다. 금기와 문화 충격은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당신을 에워싸며 이는 달러를 가진 관광객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민소매 옷이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걷는 여성은 수백 개의 시선에 의해 전신이 훑어 보이며 심지어 현지인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준은 영적 공간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비이슬람인이 대부분의 사원에 들어갈 기회는 0%입니다. 게다가 라마단 기간 동안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물병을 들거나 음식을 씹는 행위는 경찰에게 즉시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행정명령입니다. 번호구, 독특한 문화생활 규칙들, 모로코 사람들의 빵에 대한 대우는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는 남은 빵이 절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으며 이는 서구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다. 빵을 버리는 행위는 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된다. 대신 사람들은 남은 빵을 모아 비누와 교환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한다. 사실 모로코에서 빵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영혼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로부터 비난과 분노의 시선을 받을 수 있다. 음악의 세계에 대한 집착은 각 가정의 싱크대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이 나라에서는 0%의 끓는 물이 직접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은 어두운 습기 있는 곳이 신화 속의 악령인 진의 소굴이라고 믿는다. 경고 없이 뜨거운 물을 쏟으면 이 악령들이 화상을 입게 되고 그 결과로 가족에게 질병을 퍼뜨리며 복수할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요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영혼들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며 영적인 압박 속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이 지역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매우 이상하다. 인류의 로맨틱한 심볼인 하트를 잊어버려라. 모로코에서는 간이 모든 감정의 중심이다. 원주율 사람들은 건강한 간이 생명과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라고 믿는다. 만약 당신이 진지한 고백을 받는다면 내 간을 정복했니?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의 교환은 관광객들에게 모로코에서의 로맨스가 생물학적이고 영적인 색채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시킨다. 모로코에서 손님으로 방문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칭찬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집안의 물건을 칭찬하는 것이 예의지만 이곳에서는 주인에게 함정이 된다. 극단적인 환대의 규칙에 따라 손님이 과도하게 칭찬하면 주인은 즉시 그 물건을 손님에게 주어야 한다. 그 결과 당신은 부끄러움 속에 귀중한 그림이나 골동품을 가져가야 할 수도 있으며 주인은 단순한 인사말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된다. 모로코에서는 침묵이 때때로 당신의 지갑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왼손은 개인 위생을 위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식탁에 둘러앉을 때 100%의 사람들은 오른손만 사용해야 하며 정확히 3개의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야 한다. 왼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과 식탁의 청결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 여겨진다. 모로코에서 당신의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순수함과 불결함을 명확히 구분하는 도구이다. 번호 10. 외교의 거물, 과거.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은 오스만 제국의 전쟁 기계에 의해 무너졌지만 그들의 팽창 경계는 모로코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끊어졌다. 역사적으로 모로코는 오스만 세력의 잔인한 공격을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춘 드문아랍 국가로 기록되어 있으며 완전한 독립 영토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은 한때 이 북아프리카 국가에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1777년 모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합중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였다. 1786년에 체결된 우호 조약은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계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다. 당시 미국의 약한 상선들은 대서양의 강력한 해적 세력의 소나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로코 왕의 직접적인 보호를 간청해야 했다. 외교에서의 강경한 태도는 1984년에 절정에 달했다. 핵심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모로코 정부는 즉각적인 철수 명령을 내리고 아프리카 연합 AU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 분노의 원인은 AU가 모로코가 항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하라 아랍공화국의 회원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힘의 거래는 계속되었다. 모로코는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해 미국 합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도록 압박했다. 날카로운 수를 통해 그들은 미국이 모로코의 서사하라에 대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그 대가로 모로코가 꺼낸 유일한 카드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한 고개 끄덕임이었다. 한 아프리카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이용해 세계 인류의 초강대국을 압박하는 것은 정말로 드문지정학적 행보이다. 번호 11. 모로코에서 가장 기이한 도시들, 세계에서 가장 큰 중세 미로는 페즈 엘발리에서 당신을 도전하게 합니다. 9,400개가 넘는 구불구불하고 어두운 좁은 골목길이 있는 페즈는 11세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100%의 기계적 교통수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쓸모없는 사치품이 되어 대신 짐을 나르는 당나귀와 마레이냐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가이드 없이 이 벽돌 미로에 들어서면 당신은 분명히 삼켜질 것입니다. 페지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화려한 색상의 수공예 가죽 공장이지만 그곳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11세기부터 지금까지 장인들은 맨손으로 소가죽과 양가죽을 반죽하는 독특한 혼합물인 석회, 소의 오줌, 비둘기 배설물을 사용합니다. 그 목적은 가장 거친 가죽을 고급 가죽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취가 나는 냄새가 진동하며 끔찍한 후각의 고문을 만들어냅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기절하지 않기 위해 신선한 민트 가지를 코에 계속 눌러야 합니다. 페즈에서는 화려한 가죽의 아름다움이 지구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생산 과정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시각적 역설은 도시간 이동 중 계속됩니다. 셰프샤워에는 하늘, 천국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전체가 물들어 있으며 예전 유대인 난민들이 모기를 쫓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반면 마라케시는 불타는 점토색으로 가득한 화덕입니다. 마라케시, 즉 핑크시티는 항상 향긋한 구이, 냄새와 매혹적인 뱀충 공연으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파란색과 불타는 빨간색의 대비는 강력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어 모로코를 전 세계에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나라로 만듭니다. 세계 영화의 전설은 사실 붉은 점토 마을아이트 베나두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거대한 모래성처럼 이곳은 할리우드 감독들이 글래디에이터나 왕좌의 게임과 같은 걸작의 촬영지로 선택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실 당신이 화면에서 불타는 경기장을 볼 때 당신은 모로코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신비는 아틀라스 산맥까지 뻗어 있으며 매년 9월에 독특한 신랑 선발 시장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젊은 소녀들은 눈만 드러낸 채 가면을 쓰고 과부들은 공개적으로 재혼 기회를 찾습니다. 번호 12. 대규모 스포츠와 역사적 이주로 인한 이점. 충격은 2022년 월드컵에서 모로코의 전례 없는 업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세계 축구의 여러 거인들을 넘어 모로코는 역사상 아프리카 대표로서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의 결과로 글로벌 시대의 민족의 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의 비밀은 충격적인 숫자에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선수 26명 중 14명이 전혀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량급 무기들은 유럽의 가장 유명한 훈련소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다듬어졌습니다. 역사적인 노동 이주 물결의 결과로 56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동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로코는 조상들의 이주를 거대한 인재은행으로 변모시켰고 이곳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현대 서구의 전술적 사고를 지니고 있지만 북아프리카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유럽 국가대표팀을 거부하고 모로코를 위해 돌아오는 것은 이 혼혈 인재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축구 강국에서의 영광을 포기했을까요? 그 답은 음식, 언어, 그리고 원주율 문화와의 강한 영적 연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굵기와 색깔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강철 같은 단결을 만들어내어 모로코 대표팀을 마음과 강한 민족적 자부심으로 싸우는 집단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는 유럽에서의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로코 국민의 신체적 능력은 국제 무대에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들은 1960년 이후 어떤 겨울이나 여름 올림픽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존재는 사막과 높은 산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신체적 힘과 강인한 의지를 증명하는 철저한 증거입니다. 모로코는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모로코의 피는 항상 정복의 열망을 흐르게 하며 이주로부터의 이점을 인권의 가장 큰 무대에서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지렛대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번호 13. 이상한 식물과 농업의 마법. 이상한 광경은 모로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염소들이 높은 나뭇가지에 자동으로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잎과 열매를 먹고 있다. 이것은 서커스 공연이 아니라 아르간 나무와의 기묘한 공생이다. 아르간 나무는
이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독특한 식물이다. 염소들이 배설한 과일의 씨앗에서 사람들은 아르간 오일을 추출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들이 비싼 가격에 사들일 정도로 귀한 신비의 약이다. 아르간 나무의 존재는 단순한 생물학적 기적일 뿐만 아니라 메마른 땅을 살리는 액체 금광이 되어 염소들이 가장 유능한 수학자로 변모하게 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치스러운 것은 아틀라스 산맥에서 자생하는 귀한 나무인 투야나무의 존재이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부터 갈망받아온 투야나무는 오늘날 롤스로이스와 같은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카의 나무 패널에 등장하면서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다. 그 희귀성은 지형의 가혹함과 비례하여 모로코를 전 세계 부유층을 위한 사치스러운 자재 공급처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자연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급과 권력의 상징도 함께 선사한다. 농업의 지배자는 모로코가 유지하고 있는 지위로 평균 3년마다 발생하는 가뭄이 수확을 방해하더라도 여전히 농업은 국가의 노동력의 거의 절반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로코는 세계에서 사프란 수출 4위의 향신료의 제왕으로 금보다 비싼 이 향신료와 함께 통조림 생선, 대추, 올리브의 거대한 생산국이기도 하다. 사막의 균열 속에서 진정한 농업의 기적이 싹트고 있으며 모로코 사람들의 생명력은 자연의 가혹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번호 14. 여행객을 위한 주의사항. 먼저 모로코의 전통시장 수크에서는 가격표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판매자가 당신을 외국인으로 인식하면 손으로 짠 카펫이나 구리램프의 가격이 즉시 실제 가치의 3배에서 4배로 부풀려집니다. 여기서 흥정하는 것은 인색함의 표현이 아니라 지갑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GPS 위성 지도가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무효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패스와 같은 고대 메디나 지역에 들어서면 9,400개가 넘는 복잡하고 어두운 골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극심한 혼란은 유령 가이드 파옥스 가이드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현지 청년들이 무료로 호텔까지 안내하겠다고 다가오지만 그 복잡한 길의 끝에는 20에서 50유로에 달하는 뻔뻔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면 당신은 지역 카페 가게로 강제로 끌려가 정신적으로 물건을 사도록 압박받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카메라를 무작위로 들고 사진을 찍지 마세요. 이는 곧 싸움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관광 국가와는 달리 모로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장인들은 카메라 렌즈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개인정보 보호와 영혼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활기찬 제마 엘프나 광장에서 뱀을 유인하거나 원숭이를 공연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몰래 찍으려 한다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쫓아가 소리치며 천문학적인 요금을 요구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즉시 삭제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에서 왼손은 매우 심각한 모욕의 도구로 여겨진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슬람 세계의 엄격한 위생 규칙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오른손은 음식을 집거나 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왼손은 화장실에서 몸을 닦는 데만 사용됩니다. 왼손으로 판매자에게 돈을 주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빵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은 즉시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예의 바른 관광객과 문화에 대한 모욕자 사이의 경계는 때때로 단 한 뼘 차이에 불과합니다. 번호 15. 모로코 여행 비용. 우선 이곳의 숙박 수준은 매우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약 5달러에서 15달러만 있으면 메디나 구시가지에 숨어있는 호스텔에서 에어컨과 공용 공간이 갖춰진 2층 침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4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된다면 중급 호텔에서 깔끔한 개인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0달러에서 300달러를 지불하면 전통 리아드의 화려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이들은 벽돌로 된 벽 뒤에 숨겨진 화려한 저택으로 분수, 조각된 천장, 모자이크로 장식된 안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파리나 로마의 유사한 유산 숙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 나라에서의 에너지 충전 비용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진한 비사라 콩스프 한 그릇, 샤와르마 샌드위치 1개 또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 데는 약 2달러에서 4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세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데 드는 돈으로 모로코에서는 배부르게 점심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레스토랑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김이 나는 타진 고기 스튜 한 그릇이나 대형 쿠스쿠스 접시도 한 사람당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면 됩니다. 음료수는 더욱 저렴하여 광장에서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전통 민트차 한 주전자를 1달러에서 2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
트램이나 시내버스의 단거리 요금은 약 0.5달러에서 1달러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화려한 색상의 패티 택시에 탑승할 경우 흥정을 하거나 운전사에게 미터기를 켜달라고 요청할 준비를 하세요. 3km 정도의 도심 이동 비용은 약 2달러에서 4달러 정도입니다. 더 큰 규모의 이동을 원한다면 탕헤르에서 카사블랑카까지 시속 300km로 달리는 알보라크 고속열차의 요금은 약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낭 여행자라면 하루에 약 30달러에서 45달러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리야드 개인실과 레스토랑 식사를 포함하여 좀 더 편안한 수준으로 올리면 비용은 80달러에서 120달러로 증가합니다. 만약 하루에 200달러 이상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랍 왕자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매 페니를 아껴야 하지만 모로코에서는 문화유산이 가득한 서비스를 매우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 도시들을 지나고 2975년에 살고 있는 베르베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문제는 현대 모로코가 아니라 이 나라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발전된 사회란 오래된 전통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 속에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모로코와 문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다음 탐험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